110번입니까?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서 가름했다. 자, 기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설사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 안 한다? 성립해요. 다시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 받고 안 해도 괜찮아요. 기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 준 걸로 대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필요치 않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안 해도 전세권 설정자나 또는 그 목적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제3자에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어요. 자, 한 번 더. A 소유 부동산에, 자, 건물입니다. 건물에 B가 전세권자다.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면 이 전세권은 법정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등기 필요 없다. 맞습니까? 변경등기 필요 없어요. 변경등기 안 해도 갱신돼요. 또 변경등기 안 한 채 이 땅의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변경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이 갱신된 전세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뭐 문장이 너무 기니까 말로 해볼게요, 그냥. 자, A 소유 건물의 일부에만 B가 전세권 설정받았다. 자,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될 수 있다? 있다. 이때 만약에 이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 경매대가 전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맞죠? 일부의 전세권자라도 경매대가 전부로부터 우선 면제 받아요. 다만 스스로 경매에 들어갈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 부분 아닌 나머지 쪽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거 마시면 돼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밑에 4, 5번은 뒷부분에 옆 다른 데 다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111부 보시면,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자, 갑 소유 부동산에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때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전세권 요것만 따로 분리양도 한다.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전세금만의 분리양도는 안 돼요. 이거는 불가.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세권하고 전세금하고 묶어서 양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이니까 얘기할 거리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요것만의 분리양도 한번 볼게요. 요것만의 분리양도. 요거는 전세권이 지금 존속 중이냐 또는 소멸한 상태냐. 소멸했다는 말은 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또는 뭐 해제가 되었다거나 이랬을 때 말입니다. 자, 일단 존속 중이다.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존속시키면서 요것만의 확정적인 그런 분리양도는 안 돼요. 안 되고, 나중에 요게 끝날 때 요게 발생한다는 걸 조건부로 양도한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났을 때 요것만의 분리양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분리양도하면은 요 전세권에 남아있던 그 담보 물권적 권능, 즉 경매권, 우선면제권 소멸해버리고 요거 빠져나갔으니까. 맞죠, 그죠? 자, 물론 끝났을 때 전세권하고 전세권 반환 채권하고 묶어서 양도하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기간 다 끝나버린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하면은 그때 양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담보부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담보부 채권을 취득해요. 이 경우는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 요것만 불양도했다면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맞습니까?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만약에 다 끝났지만, 기간 다 끝났지만, 다 끝난 전세금하고 전세금하고 묶어서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담보채권을 취득하고, 구분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1번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이 전세권자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제3자에게 그 글자를 더 집어넣으세요.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야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 돼요. 자, 지금 현재 문장 같으면은 이게 오답 10이 붙을 수 있어요. 촉급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의 전세권 이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경우 당연히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전세권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다.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이 저당권자가 갑에게 전세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같습니까? 자, 다시 이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전세권의 기간이 끝났대요.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당연히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지. 여기 끝났을 때 이 사람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걸 이자가 압류하잖아요. 물상대의 압류함으로써 바로 이자가 받을 전세금을 이자한테서 받을 수 있지. 당연히 이자가 받습니까? 이래 가서? 아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한다? 압류. 이거 바로 물상대입니다. 그죠? 물상대권 행사함으로써 전세금을 이자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치 없이 바로 청구한다. 이거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이 갑을 합의로 해지되었을 때 이때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만자를 집어넣으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자, 합의 해지되었을 때, 자, 소멸했을 때 말입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불양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자 을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 위에 제3자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죠. 그죠?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한다 또는 담보 제공한다 또는 전전세 임대한다 이런 경우 설정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것도 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기간 다 끝났으니까 전세권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이것만 분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왜요? 답안이 뭐로 되는데요? 답안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112번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법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했습니다.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때 이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취득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법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아시죠? 다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취득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자, 법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단말하게 할게요. 4번에 법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다? X, 그죠? 전세권 설정자다, 그죠? 자, 그게 X고, 그게 답이죠. 113 각시하시고, 그 다음에 114. 자, 일단 설문 한번 읽어보세요.
설문을 쭉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파악했습니까? 이렇게 맞죠?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먼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그죠? 이때 이게 경매되었답니다. 경매되면은, 저당권은 순위 막론하고 다소멸이죠? 저당권 다소멸이에요, 무조건. 전세권 요거 어떻게 돼요? 요것도 앞에 무슨 권리가 있으면 소멸해버리죠, 그죠? 자, 앞에 무슨 권리 있으면은 그게 저당권이든 가압류든 뭐가 있으면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려요. 그죠? 이때 말이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을이냐, 병인자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자,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을인가 또는 병인가에 따라서 이런 권리들이 소멸하는지 소멸하지 않는지 그 여부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지문을 보면은 이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이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가 경매든 간에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소멸해요. 맞죠, 그죠? 경매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관계없어요, 전혀. 그래서 답은 2번. 정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되더라도 병의 전세권은 소멸 안 한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 들어가도 앞에 있는 전세권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 115번 비슷한 내용입니다.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6번. 틀린 것은 1번에 요익지는, 자, 이건 나온 얘기네. 됐고. 2번에 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건물 겠다 공정물이 남아있으면 지당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나온 말이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에 판례에 따르면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서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 지당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자, 이거 판단 한번 해보세요. 갑이 말이죠. 이 땅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전 등기 받았고 지상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다. 나중에 이게 무효로 판명되었다. 또는 취소가 되었다. 또는 이 사람이 대금 다 지급 못해서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복귀잖아요, 그죠? 소유권 복귀하죠. 이때 지상 건물에 관제권 생길까 안 생길까? 예? 애당초 무효였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었어요. 남의 땅이 지은 건물입니다. 맞죠?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취소 해지되는 경우도 소유권은 소급해서 복귀합니다. 맞습니까? 결국 남의 땅이 지은 건물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라면 이자가 대금 다 지급 못하는 바람에 해지당했잖아요. 근데 건물에 만약에 법적이 생겨난다면 이 사람이 해지 하나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생겨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다시 읽으세요. 원래 동일인 애교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원인 무혐의 밝혀져서 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자, 이 말 뜻 이해했습니까? 그때 그 지상 건물에 관제권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것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채권과 분리시켜서 따로 양도한다. 자, 전세권만 따로 양도한다.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117, 옆에 118 쉬운 거니까 각자 확인하시고요. 뒤에 119, 120까지 각자 확인하시는데 120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온다라고 단정 안 할게요. 단정 안 하는데 우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내리 10년 이상 이런 문제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저희 때 나오던 문제예요. 30년 전에.
그 다음에 121번에 30년 더 됐네. 35년 전에. 자, 유치권을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물건을 취득했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 생겨요, 안 생겨요? 채권 먼저 발생하고 목적물의 점유는 나중에 취득했다. 그래도 유치권 생겨나요. 그죠? 그래, 이번에 유치권에서 점유는 직접 점유라 해야 된다? 간접 점유도 괜찮아요. 간접 점유도 괜찮습니다. 3번에 유치권자는 채무자 소유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자,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자, 그럼 토지를 보지 말고 그냥 일반 물건으로 보세요. 일반 물건으로. 자, 보세요. A가 자기 자동차를 B에게 빌려준 겁니다. 근데 B가 타고 다니다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정비업소에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수리비 줄 때까지 이 자동차 못 내주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수리비 채무자, 이 사람 거 아니잖아요.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이어도 유치권 생겨나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유치권은 등기 안 하죠. 그 다음에 122번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그 공세대금 채권과 그 건물, 자, 전세권을 소멸했대요. 다 끝났는데 전세권자가 자기 임의적으로 증축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증축한 겁니다. 이거 불법 점유 상태에서 한 거예요. 불법 점유 상태에서 했으니까 유치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그 매매 대금 채권하고 임차 목적 건물. 자, 아까 했던 거죠. A 소유의 건물인데 임차인 B가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부속물을 사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형성권이어서 부속물에 매수를 청구하면 그냥 시가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성립해버립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성립했지 어떻게 이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겠습니까? 동시이행 항변이면 몰라도. 맞죠, 그죠? 이 부속물에 관해서 매매가 성립했을 뿐인데 어떻게 유치권 행사하겠습니까? 이 건물에다가, 그죠? 아니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권리금 가지고 임차인이 또는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다고 또 권리금 못 받았다고 동시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유치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자, 도급인은 누구죠? 건축주입니까? 시공자입니까? 도급인은 건축주죠. 건축회사가 아니고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그 수급인의 공세대금 채권과 그 완성물. 자, 별것도 아닌 걸 말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수급인의 공세대금 채권 가지고 도급인 소유의 완성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어렵게 쓰는 거예요. 자, 수급인의 공세대금 채권으로 도급인 소유의 그 완성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자동차 수리 의뢰받았으나 수리대금 지급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을 소유 자동차에 수리업자 갑이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유치권 행사하겠죠, 그죠? 수리비 때문에 자,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자, 먼저 1번에 자, 채무자 을은 유치권자 갑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수리비가 100입니다. 100. 자동차는 3억짜리고. 그래서 우리 100만 원 이상의 무슨 보석을 주면서 이걸 대신 잡아라. 그리고 자동차는 돌려다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100만 원 이상만 되면 그러면 100만 원에 한 30% 하면 되겠나? 자, 상당한 담보를 주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치권자 갑이 자의로 자동차를 반환했대요. 자의로 돌려줬답니다. 이때 유치권에 소멸 안 한다. 자의든 뭐든 일단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입니다. 자의자가 자기 자의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 갑이 자동차에 대해서 상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동차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상관주의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이자가 상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상관주의로 보관하죠. 그래서 상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무단으로 사용, 그 다음에 대여,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맞습니까? 자, 이런 거 하면은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또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이거 말고도 이자가 타 담보, 다른 담보를 주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맞죠? 이자가 타 담보 제공하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자가 상관주의를 위반했을 때, 무단으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것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자, 달리 표현하면 유치권 행사 중에도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맞죠? 자, 유치권 행사 중에도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해요, 그냥. 그래, 5번에 유치권자 갑이 자동차를 채무자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케 했다. 이런 경우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4번. 자, 기억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자, 이게 옵니다. 오. 왜 옵니까? 설명해 보세요. 자, 채권의 변적이 미도래. 맞습니까? 채권의 변적이 미도래. 자, 다시 유치권은 변적이 또래한 채권만 가능해요. 변적의 미도래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 못해요. 자, 그래서 A 소유 건물을 건축업자 B가 지었습니다. 근데 공사대금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비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자가 지은 이 건물에 하자가 있대요. 하자가 있답니다. 이때 A쪽에서 하자 보수 안 해주면 남은 공사비 못 준다 라고 동시이행에 항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그 공사비 남은 거 못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행사 못하는 채권이죠. 즉 변적의 미도리 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이쪽에서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공사비를 못 준다 라고 동시행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이제 변적의 미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행사 안 돼요. 자, 니은 읽어보시고 OX. 이거는 금방 답이 나와야지. 아, 보증금 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 집에서 못 나간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이잖아요. 유치권 아니잖아요. 맞죠? 자, X고 디귿. 자, OX 해보세요.
조금, 뭐 문장이 조금은 불완전한데, 그 의미가 말입니다. 좀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자재업자가 건축업자 B에게 자재를 팔고 자재 대금 받지 못했습니다. 자재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건축업자가 C 소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자한테 공급한 자재는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 자재금 채권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치권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그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일 뿐입니다.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자, 리얼 읽어보시고, OX.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자동차에 대해서, 원래 이 자동차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자, 즉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A가 이거 화물 자동차입니다. 내가 부산까지 화물 운송권 한 건만 하면은 이 수리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만 이틀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B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서 이제 이쪽에서 직접 점유. 이 사람은 간접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유치권이 존속할 수 있나? 이러면 유치식 효력이 확보 안 됩니다. 수리비 안 갚으면 그러면 자동차 못 내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자동차 이쪽에 갔으니까, 그죠? 다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형태로는 유치권은 성립도 존속도 안 됩니다. 맞죠? 자, 왜 안 된다? 한마디로 왜 안 된다? 왜 유치권이 성립, 존속 안 된다? 유치적 효력이 확보 안 되니까. 유치적 효력이 확보 안 된다 이 말은 돈 안 주면 이 물건 못 내준다 이런 말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말이 돼요. 그죠? 물건 갔으니까 이미, 그죠? 유치적 효력이 확보 안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더 이상 존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연, 자, OX 해보세요. 자,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합니까? 인도 거부합니까? 인도 거부지, 그죠? 변제하라 이런 청구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B업에, 자, B업 보시고 자, 한번 OX 해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A 소유 토지에 B가 건축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 정도만 하다가 공사비 못 받고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기초공사 정도만 하다가 그래서 이 공사비 가지고 저 기초공사가 된 그 상태에 이 정착물에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례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토지에 여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유치권 행사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정착물 이거는 진짜 부속물이 토지에 부합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치권 행사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125는 각시하시고 그 다음에 126번 쉬운 겁니다. 각시하시고 127번 볼게요. A는 B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서 수리비 100만원 지출했고 현재 임차기간 만료되었지만 수리비 상환 받기까지 인도 거부하고 있대요. 자, B 소유 건물인데 A가 원래 임차인인데 비용 때문에 필요비 때문에 인도 거부하고 있다. 유치권이죠, 그죠? 맞죠? 자, 필요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1번에 이 수리 비용은 임차인 A가 부담하기로 만약에 임대인 B와 약정했다면 자,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수선 비용은 임차인이 하세요. 이런 약정 가능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은 행사 못하겠죠, 그죠? 네. 맞는 말이고. 이번에 위 수리 비용이 만약에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환 채무자 B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
A는 주택을 B한테 인도해 줘야 된다. 자, 이게 만약에 유익비라면, 만약에 이게 유익비라면, 그러면 상환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받게 되면 이 채권은 변적이 미도입니다. 변적이 미도니까 이거는 소멸하는 거예요. 맞죠? 저 변적이 도래한 채권이라 돼요. 변적이 미도의 채권이면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에 임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 A가, 유치권자 A가 또 다시 수리 비용이 또 들어갔다.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죠. 유치권 행사 중에 지붕에서 물이 새서 돈이 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새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다 이랬을 때 이 비용 달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지. 이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유치권 행사 또 할 수 있지. 이 돈 다 받아도, 그죠? 이 돈 다 받아도 이 돈 못 받으면 못 나간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채무자 B가 유치권자 A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고 수리 비용의 상환과 동시에 주택을 명도하라 라고 명해야 된다. 맞아요, 들려요? 자, 이 사람이 수리비 변제 안 했습니다. 변제 안 하고서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 A는 내가 비용을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라고 이걸로 항변했습니다. 항변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가? 자, 피고 A는 요 수리비를 변제받으면서 그 상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맞습니까? 상환이행 판결 맞아? 안 맞아요? 상환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럼 OX. 자, 다시 채무자 B가 유치권자 A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요새는 명도로 말 안 씁니다. 인도나 또는 반환 이렇게 써요. 명도 이 단어가 일본 놈들이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요즘은 다 이 단어를 안 써요. 자,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B, 패소 판결이 아니고 수리 비용의 상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한다. 이 수리비를 이걸 이자가 변제받으면서 그 상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돌려주세요 라고 판결합니다. 맞죠? 상환이행 판결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자 A가 임차 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할 때까지 사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채무자 임대인 B는 유치권자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자가 원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목적물을 계속, 임차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OX? 가능하죠? 원래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보죠, 그죠?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봐요. 자, 그냥 사용 안 하고 인도만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용 안 하고 인도만 거부하려면 일단 임차인이 자기 물건들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존을 위한 사용이어도 부당이득이 돼야 안 돼요?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지 손해배상 합니까? 이게 아니지. 부당이득 반환이지. 그죠? 그 다음에 128번에 1번에 하수급인 우리 쉬운 말로 하수급인 우리 하는 쉬운 말로 하청업자가 자 공사비 채권 즉 하청업자가 공사대금 채권 이걸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했을 때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때 그 유치권은 다세대 주택 전체에 그 시행했던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맞습니까? 이 하청업자가 창호공사 있죠. 창호공사. 그래서 그 뭡니까? 앞에 베란다 샤시 이걸 이 하청업자가 한 거예요. 그 베란다 샤시는 전 세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시대금 받으려고 한 세대만 점했다. 그죠? 그때 전체 들어간 샤시비 다 받아야 나간다.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는 보관을 위탁받은 자, 이자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자, A 소유의 공장입니다. 공장을 공사업자 B가 이게 각종 공사했다가 공사비 못 받았습니다. 공사비 못 받아가지고 이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사업자지 공장 관리를 못해요 전혀. 그래서 관리를 전문 업체한테 맡겼다. 이 공장 관리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쪽에서 직접, 이 사람은 간접. 자, 유치권 존속이죠, 그죠? 간접 조매하니까 유치권 존속입니다. 이때 이 소유자가 공장 돌려달라라고 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죠?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나온 얘기고, 4번에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때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무단 임대입니다. 그죠? 무단 임대니까 이때 임차인은 그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 못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 이런 특약은 무효다. 어때요? 아니, 잘 모르겠으면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그냥. 자, 이쪽에서 수리비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자동차 수리비 못 내면은 그러면 한 20% 내가 연체해서 물 테니까 이쪽을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했고 B가 알겠습니다. 행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둘이 약정했다 미리. 이러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 이거 유치권의 성립을 사전에 배제시키는 약정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죠? 자, 포기나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자, 관직권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공방 범위 내에서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법적권, 이거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치권, 자, 이거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다른 부분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뭐 포기라는 말이 이쪽에서는 안 나왔지만 포기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안 말립니다.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생일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29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입니다. 이번에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같지만 점유를 회수하면은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게 되고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된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지금 국어적으로 참 국어를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국어를 잘해야 되고, 문장의 법리적인 판단 이전에 국어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범죄를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말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죠? 근데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국어를 잘해야 돼요. 수험생이 빨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써줘야지. 자, A 소유 자동차, B가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A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침탈해 갔다. 빼앗아갔습니다. 강탈해 갔다. 이랬을 때 유치권은, 자, 이때 유치권은 소멸해버린다. OX. 빼앗겼다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이때 B가 A에게 반환 청구한다 할 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한다. 이건 없어요.
점유권에 계속 반환 청구한다. 되죠, 그죠? 그래서 점유를 다시 회수하게 되면은 판결 받아가지고, 그죠?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집행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회수하면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맞죠?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된다. 소급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지 않았던 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치권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런 문장은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기해방에 이 사람이 썼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이 소멸 청구에 지금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치권자가 뭐 했을 때? 성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빨리 말해보세요.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 그 다음에 대여, 그 다음에 담보 제공했을 때, 그죠? 이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담보 제공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 나오죠. 요 경우는 학설이 형성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하면 바로 그냥 소멸해요. 형성권으로 보고. 근데 학설이 요거는 형성권으로 안 봐요. 이거는 그냥 청구권으로 봅니다.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가 승낙하든지 승낙해줄 리가 없지. 유치권자가 왜 승낙해주겠습니까?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내야만이 그래야만이 소멸하게 돼요. 자, 다른 담보를 주면서 자동차 돌려달라 이러면 유치권자가 배짱부리겠죠, 그죠? 자동차인데 수리비 500 때문에 3억짜리 자동차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한 500만 원 가치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이거 대신 잡고 자동차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유치권자가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해서 승낙에 대신하는 판결을 받아내야 그래야 유치권 소멸을 하게 돼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예? 유치권자가 승낙하든지 승낙 안 하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든지 그래야 유치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했다고 해서 이 경우는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학설이 있습니다. 판례가 없습니다. 이런 거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말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더 이상 안 나와요. 괜히 썼나? 다시 한 번 더. 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당연히 소멸합니까? 소멸 청구해야 소멸합니까? 자,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다. 이러면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죠. 소멸을 청구하면 그러면 소멸해요. 형성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소멸해요. 그러나 소멸 청구 안 하면 당연히 소멸 안 해요. 그죠? 맞죠? 자,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뭘 해야 된다? 소멸 청구해야 그래야 소멸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래서 오른쪽에 답이 또 3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뭐 알 필요 없다 그랬지만 아무튼 X는 맞아요. X예요. 답도 맞는데 4번도 X입니다. 4도 답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주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성간주를 위반했다. 무단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은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하면 소멸돼요. 그러나 소멸 청구해요, 소멸해요? 소멸 청구 안 하는데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밑에 5번은 문장이 기니까 A 소유 물건이 채권자 B로부터 경매를 당했습니다. 경매 신청 들어왔어요. 경매 신청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이 건물에 이제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점유를 했던 이제 채권이 발생했던 간에 좌우지가 유치권이 경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경락인에게 경락되면은 이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된다 된다? 안 돼요, 그죠? 자, 경매 신청 압류 후입니다. 압류 후에 유치권이 생겨났다. 자, 그때 점유를 해서 또는 그때 이제 채권이 발생해서 이제 유치권 생겨났다면 이런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문장을 좀 길게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가 맞춰졌다. 이번엔 경매가 시작된 거예요. 압류가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공사수급인이 건축업자가 그 완공 건물을 이제 점유를 이전받았대요. 점유를 이전받았대요. 경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받은 거죠. 자,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말 잘못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경매 시작 전에 그 전에 공사소금이 건물을 먼저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았는데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대요. 채권을 나중에 취득했죠, 그죠? 압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유치권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한 번만 더. 자, 경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취득했다. 또 이제 채권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긴 유치권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대항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